네, 오늘도 그 자동화, 자율화에 초점을 맞춘 채 로봇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로봇 분야 주요 상장 기업의 주가 수익률, 올해 주가 수익률을 따져봤습니다. 흥국생명 자료인데 보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려 연초 대비해서 515%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뒤이어서 뉴로메카는 279%, 그리고 SPG 역시나 144%가라는 모두 일제히 세 자릿수의 급등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관련주들의 급등 그 기저에는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한 고성장, 계속해서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 증권가의 코멘트 때문인데요. 오늘도 그러한 기대감은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스맥 20%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가며 뜨거운 열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역시 17%, 그리고 SBB테크, 뉴로메카 각각 7% 넘는 시세를 뽐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탄력적인 이유, 시장은 특히나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IPO 기대감이 한껏 고조화된 모습입니다. 두산의 시세에서도 이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무거운 엉덩이를 무려 25% 넘게 상승하며 14만 6,800원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에 처음 등장하는 로봇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수요 예측 기간으로 증권가에서는 계속된 긍정적인 코멘트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측에서는 이런 성장성,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수님들, 도대체 두산 로보틱스 그 향후 IPO 이후의 성장성에 대한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쁘다. 두산 로보틱스 오시네, 오셨네 아니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다음 달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워낙 기대가 커서 그런지 오늘 두산 그룹주가 주가가 난리가 났는데 좀 구체적인 스케줄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는 1,620만 주를 공모하고 있고요. 총 예상 공모 금액은 3,402억 원에서 4,212억 원 사이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그래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요. 15일까지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21일부터 22일에는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이거 공모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 주 받을 수 있을란가요? 뭐 파이팅입니다. 한 주 혹은 2주 정도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 이 정도로 시장이 미리 관련한 좀 기대감이 뜨거우면은 어쨌든 이거 해서 치킨이라도 하나 사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로봇주 가운데서는 대장주 역할을 두산도 두산이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첫 방송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를 하면서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게 전 기억이 나요. 본부장님, 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굉장합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상승인데 네, 이런 상승 괜찮나요? 그 뭐 투자가들이 사시면은 안 빠지는 거니까요. 네, 네. 일단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출이 지금 한 내년에 500억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1,000억, 2,000억 어디까지 가느냐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조 정도 돼 있죠. 4조니까 2,000억이면 20배고 1,000억이면 40배거든요. PER은 PSR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는 부담스럽다고 다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면은 상대적으로 낮게 상장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PSR로 따지면은 25년 기준으로 한 6배, 7배 안 되게 상장되고 26년 기준으로는 뭐 더 낮으니까 그게 뭐 10배만 주더라도, 그러니까 반토막만 하더라도, 레인보우의 반만 가더라도 한 50% 더블 되니까 먹으면은 쉽게 먹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성 프리미엄과 두산 그 이제 디스카운트의 차이가 어떤 거냐, 이게 결정되게 돼 있고, 그 전에 우리 아까 우리 고수님도 이 고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금리 인상과 그런 거에 대한 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실제 이게 상장된 게 10월 달이죠. 네. 10월 달 분위기가 어떨지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치킨 하나는
먹죠. 한 주만 받아도 그건 확실합니다. 아, 두 주 받으면은 이제 네. 파스타 먹을 수 있고. 네. 치킨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더 올라서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정도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인지는 이 분위기가 10월에 그 두산 로보틱스가 실제 상장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인데 이성훈 고수님, 네. 로봇주 이렇게 가파르게 랠리 펼치는데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강하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로봇을 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지금 시장이 포스코 DX 시가총액 한 9조 정도 돼요. 네. 이게 이 현상이 왜 펼쳐진지가 중요한데 왜 펼쳐지는 거죠? 이제 11월 또 MSCI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 시총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한 네. 3조 이상이면 또 편입의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네. 시장 플레이어들은 우선 9월에 MSCI를 본 거예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단적으로 수급적인 요인들이 있었던 거죠. 아. 그렇다 보니 지금 시장은 액티브보다는 패시브가 강하고 액티브는 기존의 기관 플레이어보다는 우리 개인분들의 그 매수세들이 강해진 거죠. 네. 네, 그런 수급의 색깔의 변화가 있다 보니 뭐 3조 이상 아니면 3조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밸류로는 뭐 크게 이해는 안 되죠. 지금 상태들이. 그런데 시장의 트렌드 같은 경우가 올해가 새롭게 이렇게 발생한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용인이 되면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난 밸류로 용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박수 쳐주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MSCI 상장에 관련한 기대감으로 그때까지 주가가 추가적인 슈팅이 더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100%는 없습니다. 100% 당연히 넘는데. 100%. 자리 깔아야죠, 그러면. 100%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저번 주 보기에도 와 강하구나. 그런데 밸류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도 똑같아요. 네. 강하구나. 밸류로는 잘 모르겠구나. 네, 그러면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플레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 기준으로 본 뭐 하나의 투자에 대한 그런 원칙으로는 좀 접근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우리가 2차전 때도 경험을 했듯이 네. 대장이 쫙 올라가고 나면 이제 못 올라갔었던 후발주자들이 쫙 올라가잖아요. 네. 물론 오늘 다른 로봇주들도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 그 네. 후발주자에서 로봇 관련한 투자 관련한 종목을 찾아보는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이미 다 올라 있습니다. 이미 다 올랐어요? 네, 이게 협동 로봇 관련해서 네. 종목들이 뭐가 있죠? 올랐죠. 이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 이런 쪽이 올랐고 협동 로봇과 관련해서 핵심 부품이 이제 감속기 네. 쪽이다 보니까 뭐 SPG 이런 종목들이 올랐어요. 네, 오르고 나서 다음을 뭐 찾는다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찾을 같습니다. 종목이 없다. 그럼 빠져 있는 쪽을 다른 업종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이요, 네. 아예? 네. 로봇주는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섹터를 골라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간단하게 다른 섹터 보고 계실 섹터가 있다면 지금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오늘 조선 움직이는데. 네,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네. 조선 가장 매력적이고. 남들이 안 볼 때 이제는 시기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다 보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셨으니 다 보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근데 다들 속삭이시는 거예요? 기운이 빠졌어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힘이 조금 빠지신 거예요. 다시 한번 힘 내고 다시 한번 좀 에너지 충전해서 로봇주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대기업들도 같이 나서고 있잖아요. 뭐 중소형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자본력과 중소형 기업들의 기술력이 결합이 돼서 이러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실제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단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가 어디에 움직였다, 조금이라도 발주했다. 그러면 일단 작은 업체들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 계열의 뭐 현대오토에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네. 개동기어나 유진 로봇 이런 쪽은 이제 그 생활형 로봇이잖아요. 이런 쪽 시장도 일단 로봇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살짝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네. 이제 M&A의 가능성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주는 봐야 되는데 저는 대기업들하고 이제 협업하는 모델이거나 대기업이 이렇게 발주를 한다 이런 모델도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저는 한 가지 더해서 그동안 그 로봇 하면 반도체 장비 아니면 디스플레이 장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게 사실은 자동화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기기라는 거는 이전에 이미 많은 업체들이 특히 이제 협성회라는 삼성 관련 그 2차 협력사들 이런 협성회 이런 쪽들이 있는데 이쪽들이 다 장비 업체인데 다 자동화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알고 보면 이 테마주보다도 더 앞으로 좀 눈여겨 보실 부분은 네. 로봇의 2차 로봇 그 랠리는 사실은 장비에서 온다. 자동화 기기 장비 이쪽에서 온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로봇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 테마주가 아니라 네. 2차 협력 업체들 중에서 자동화 장비 기계 업종들을 저희가 좀 많이 요즘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요새 막 대동 오른 대동 뭐 이런 기업 말씀하시는 대동은 요즘에 원래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네, 이항기 네. 뭐 이런 것들 네, 하고 네. 있어서 이쪽도 원래 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1차 협력 회사 중에서 뭐 그 현대차 계열에서는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또 삼성 쪽에서는 이제 JNTC나 아니면 그 톱텍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주는 회사 이런 쪽이 있었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도 알고 보면 모든 회사에 가보면 그냥 첨단 다 그냥 로봇 장비들이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을 다 가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장비들이 다 로봇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봇 하면 굉장히 한정적이고 뭐 두산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1조짜리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는. 자, 저는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성호 기자님. 네. 두산 그룹 쪽 올라가는 거 네. 이거는 두산 당연히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이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두산 지주사 오랜만에 이렇게 네. 급등하는데 따라가는 건 조금 위험하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플레이보다는 뭐 두산 주사라. 교과서적으로는 두산에 이제 로봇 관련 기업 올라왔을 때 플레이를 네. 하는 게 맞긴 해요. 지주사는 그 이제 상장 기대감으로 오르고 실제 시총 확정되고 그땐 빠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추격은 아니다라는 네.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조 교수님, 헤지펀드 쪽에서 이런 로봇주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거는 뭐 웬만한 기관이면 기관 투자자든 뭐 개인이든 네. 사실 이런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뭐 굉장히 한정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전체 정도- 대세는 아니다. 그렇죠. 뭐 대세는 아닌 정도가 아니고 네. 이런 기업에 예를 들어 내 재산 내가 투자 가능한 뭐 그 금액이 전체 1억이다. 그럼 이 중에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1억 다 투자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근데 저처럼 굉장히 마음 작은 한정적- 사람들은 1,000만 원 넣기도 무섭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굉장히 정말 굉장히 담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제 굉장히 한정된 이제 그런 좀 섹터로 이제 보고 있고, 그렇죠. 이제 만약에 앞으로의 거시 전망을 앞으로 우리가 사는 10년이 과거 10년과 같이 다시 제로 금리로 돌아가고 네. 장기 금리도 다시 뭐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막 뭐 2%, 2%, 1%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네. 저는 뭐 한 5%에서 10% 정도는 일부. 예, 일부 일부 안에서만. 하실 정말로 예, 그런 그 니즈가 있는 분들이라면 네, 하실 네.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현재 아주 그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큰 변곡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연준은 터미널 금리를 더 올릴 수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 다만 더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시장의 인플레이션 이제 유가가 다시 치솟을 때 인플레이션 억제 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되면 장기 금리는 기준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장기 금리가 많이 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장기 금리가 뛴다라는 거는 오랫동안 조달하는 돈의 비용이 뛴다라는 얘기인데 성장주는 그만큼 오랜 기간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은 네. 아무튼 특히 좀 더 조심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과연 누가 용기 있게 이 종목을 살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 들어갈까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좀 남겨주세요. 어떤 분의 그 용기가 그 추후의 움직임을 가늠하게 될지가 참 궁금한데요. 자, 그렇다면 고수분들의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 한 줄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50% 할인에도 업사이드다. 뭐 이런 아까 이제 밸류 부분에 얘기를 해주셨고요. 박수호 고수님은 자동화 기기주 알고 보니 로봇주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있었죠. 그런 기업들도 새롭게 또 관심 영역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이선철 고수. 테마성 종목보다는 기업의 내재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물론 뭐 로봇주들도 펀더멘탈 있는 기업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사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을 지적했고요. 이성훈 고수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은 로봇 업종의 잣대다. 과연 그 성공 여부는 어떻게 될지는 10월에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물론
상장은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뉴스에 우리가 팔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지 여부는 누구도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오른 이러한 부담은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이슈 확인해 볼까요?